네,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사회시선. 자, 우리에게 철학이 왜 필요할까?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리다. 부정에 대한 얘기죠. 1장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력, 문화, 사상, 철학의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철학적인 활동은 먼저 높은 시선으로 자기 파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선의 높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낮은 생각, 진보한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을 차츰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적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에 맥락과 의미를 따진다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지식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그 의미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지,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 세계 안에서 벌이는 작동과 기능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판을 짜내는 것. 여기는 분명히 이, 이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결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시선의 높이를 구현해낼 것이냐. 그것이 바로 철학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소유하고 사용한다는 것과, 자, 우리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전개될 새로운 변화의 맥락을 읽어내는 시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맥락을 파악해낸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난 어떤 직업을 갖지 하는 고민과, 자,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점은, 그러한 고민은 분명히 높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고민의 높이에서 입체적인 고민의 높이로 상승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게 된다면 학교에서 배운 철학자들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격을 철학적인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실천적인 영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철학자가 보았던, 그 당시에 철학자가 보았던 그 높이의 시선을 현재에 맞게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학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라고 하겠고, 그 고민과 실천이라는 것은 과거의 철학자의 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어떻게 과거 철학자가 봤던 그 높이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인 그 감도 있으나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새롭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기획할 것이냐, 이러한 어떤 그 연장선상의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철학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아,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감이 있는데요.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철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라는 회사가 있죠. 레고는 완구 회사죠. 어, 원래 지금의 레고의 제품처럼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완구 회사였어요. 장난감 만드는 회사였죠. 전통은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그 레고라는 회사가 장난감을 만들어서 잘 나가다가 1990년대 비디오 게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기가 등장하니까 레고의 제품이 장난감이 잘 안 팔렸겠죠. 그래서 파산의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전통적인 완구를 만들다가 이 비디오 게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비디오 게임기 시장에 진출하죠. 하지만 참담한 적자를 내게 됩니다. 회사 거의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한번 적용시켜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통적 왕구를 만들다가 비디오 게임가 등장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만들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했을까요? 레고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적 질문이란 건 어떤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기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아마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 비디오 게임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래서 참담한 적자를 받고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질문의 높이를 좀 올려봅시다. 어떻게 올리냐고요? 자, 아이들에게 놀이의 역할은 뭘까요? 자,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라는 질문과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질문의 높이를 통해서 레고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자,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비디오 게임기를 통해서 즉각적인 즐거움도 물론 즐기지만 반면에 오랜 시간 투자해서 어려운 기술들을 익혀나가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결과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블록 장난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에는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하겠죠. 기존에 만들던 완구나 비디오 게임과는 전혀 다른 판을 만들게 됩니다. 뭘로요? 블록 장난감이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가능했죠? 질문의 높이를 높여서요. 어떻게 높였죠?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요. 자, 이것이 철학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적 시선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기획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나의 생각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난감 예를 들었으니까 이번엔 숫자의 경우, 숫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니겠죠? 관념적인 개념이죠. 실제 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분류하는 이 관념적인 방식이겠죠. 자, 숫자라는 것은 관념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분류해서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셀 때도 숫자, 사람을 관리할 때도 숫자, 그 다음에 요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늘 확진자, 감염자, 사망자를 숫자로 접하게 되죠. 만약에 숫자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현실을 관리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세상을 분류하고 지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숫자의 경우엔 실제 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분류하는 관념적인 방식이겠죠. 자, 이러한 숫자의 획득은 차츰차츰 발전을 통해서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해졌겠죠. 그리고 더하기나 빼기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곱하기나 나누기가 가능해졌을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은 더 나아가서 대수, 즉 숫자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문자인 대수, 이런 x, y의 사용을 통해서 더 발전된 방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그 전에는 직관적인 차원에서 대상을 관리하는 개념이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곱하기나 나누기를 통해서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다라면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공식이라는 절차, 공식을 활용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역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방정식의 개념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리를 통해, 숫자를 통해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기하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에 적용시킨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현실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지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철학적 시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기하학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집트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그 당시 이 추상적 사유, 철학적 사유에 능했던 그리스에서 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하셨을 거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기하학은 더 발전하게 되고 세계를 관리하기 위한 시선의 높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철학적 높이 시선이 숫자, 방금 앞에 두 가지를 들었지만 레고의 예나 숫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철학적 높이 시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현실적인 변화 그리고 현실적인 지배력을 더 강화해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세계를 그만큼 더 높은 데서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겠죠.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더 높은 선택을 가능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선택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게 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이라는 개념을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판 자체를 새롭게 버리려는 시도가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판을 새롭게 버린다는 것. 자, 이 의미는 이 거대한 복잡한 어떤 세상의 변화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생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성공 사례들을 접하게 되지만 항상 새로운 성공을 우리가 목격할 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새로운 판을 열어젖힌 그러한 사례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우버라든지 우버는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에어비앤비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건 구글이 됐건 또는 아마존이 됐건 물론 뭐 세계 글로벌한 거대 기업들의 예를 들었지만 뭐 친근한 더 그 가벼운 예로 뭐 청강내 야채 가게가 됐건 아니면 어떤 헛독집 예가 됐건 또 아니면 뭐 요새 나오는 그 싱싱의 예가 됐건 아니면 공유 오피스가 됐건 뭐, 뭐 스마트폰이 됐건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아니면 공유 하우스가 됐건 이제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는 새로운 판을 열어 제친 그러한 사례의 공통점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새로운 판을 제시할 것이냐가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기 위해선 그 판을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기존의 판을 새롭게 보완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라고 하는 근대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새로운 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 자체를 인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반응하도록 하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학적 시선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 즉 새로운 판을 여는 도전의 과정이라고 하겠죠. 자, 판 자체를 보기 때문에 새 판을 짤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 일을 세우스의 천지만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와 거리감을 둔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철학적 사고는 천재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문화를 기획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포착된 그 시선을 형상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이 곧 문화이고 예술이겠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숫자를 발견한다는 것이 예,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기보다는 관점을 발견한 거겠죠. 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거겠고요. 자, 그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만든 개념 자체가 바로 새로운 문화기획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의적이 되는 방법,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 높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 높이를 갖는 것과 창의적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도 철학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스스로 생산하는 철학의 생산국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했고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유는 그들 개개인이 처했던 역사적인 세계 자체, 즉 현실이라고 하는 기반 속에서 구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의 생각은 만들어졌겠죠. 생각, 즉 사유의 뿌리는 그들이 처한 세계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모두 그들의 시대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 높은 시선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포착,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제시, 이것이 철학이자 문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철학의 수입국들은 선진적인 생각,
그리고 이론들을 현실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앞선 생각들을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효율성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맞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나가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철학적 노력을 통해서 자, 철학이라는 것은 과거 철학자들의 이론에 갇혀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러한 철학적 노력을 통해서 높은 시선을 갖추고 그 높은 시선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들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이고 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더 창의적이고 더 선도적이고 더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왜 철학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었고요. 크게는 어떻게 하면 벌을 것이냐에 대한 큰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적 사고의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